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방금 전까지 어떤 앱을 보다가 오셨나요? 인스타그램의 릴스였나요? 아니면 끝없이 이어지는 틱톡의 숏폼이었나요? 우리는 하루 평균 150번 이상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이고 화면을 켜고 빨간 알림창을 확인하고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튕깁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고 눈은 뻑뻑하며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라며 자책해보지만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는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도파민 슬롯머신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즐거움의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도파민의 진짜 정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도파민은 결과적으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추동력의 호르몬입니다. 원시시대 인류에게 도파민은 생존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저기에 맛있는 열매가 있을지 몰라 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죠. 이 기대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탐험하게 만듭니다. 즉, 도파민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스마트폰이 이 원시적인 탐구 시스템을 24시간 내내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앱의 아이콘, 알림의 진동, 화면을 당겼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피드, 이 모든 것은 우리 뇌에 빨리 확인해봐, 이번엔 진짜 대단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폰을 드는 게 아니라 뇌가 보내는 이 강렬한 확인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 폰을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행동심리학의 거장 B.F. 스키너가 발견한 가변적 보상입니다. 스키너는 실험용 비둘기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일정한 먹이를 줄 때보다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는 무작위 보상을 줄 때 훨씬 더 미친 듯이 버튼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SNS는 이 슬롯머신 원리를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로 고침할 때 어떤 포스팅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광고나 지루한 글이 나오지만 아주 가끔은 나를 빵 터지게 하는 영상이나 누군가의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뇌는 이 무작위성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이번엔 꽝이지만 다음번엔 대박이 터질 거야 라는 도파민의 속삭임이 우리를 무한 스크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번씩 보이지 않는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좀 낭비했네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이 도파민 루프가 우리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전두엽이라는 사령관이 살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충동을 억제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죠. 반면 뇌의 깊숙한 곳에는 본능과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전두엽이 변형계를 통제하며 지금은 스마트폰을 볼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15초짜리 숏폼 영상과 자극적인 썸네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변형계는 과부하 상태가 되고 전두엽의 통제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실제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마약 중독자와 유사하게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낮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성의 엔진이 물리적으로 고장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팝콘이 톡톡 터지는 것처럼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일상의 잔잔한 즐거움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파민 루프에 중독된 뇌는 점점 더 높은 수치의 도파민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던 영상도 금방 지루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짧고 더 충격적인 것을 찾아 헤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의 근육을 잃어버립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요한 사색과 지루함 속에서 잉태되는데 우리의 뇌는 단 1초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이라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지루함은 원래 우리 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해봐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도파민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사색하는 능력을 잃고 그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수동적인 기계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은 안녕하신가요? 최근 들어 책 한 페이지를 끝까지 읽는 게 힘들어졌거나 영화 한 편을 보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면 여러분은 주의력 파편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속적 부분주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림은 우리의 주의력을 잘게 조각냅니다. 업무를 하다가 카톡 소리에 1초만 시선을 돌려도 다시 원래의 깊은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평균 23분의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에도 깊이 몰입하지 못한 채 겉핥기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이 주의력의 빈곤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심각한 지적 결핍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은 여러분의 주의력을 단 1초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심리학과 뇌과학을 총동원합니다. 전 구글의 디자인 윤리 실천가였던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를 두고 우리의 뇌는 해킹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무한 스크롤입니다. 예전의 웹페이지들은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우리 뇌는 이제 그만 볼까?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지 신호를 얻었죠. 하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에는 그 신호가 없습니다. 뇌가 멈춰야 할 타이밍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설계한 것입니다. 카지노에 창문과 시계가 없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왜 이 기업들은 이토록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 혈안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현대 경제는 주의력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당신이 서비스에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의력 자체가 상품이 됩니다. 당신이 화면을 더 오래 볼수록 기업은 더 많은 광고를 노출할 수 있고 더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을 분노하게 하는 것, 당신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뇌가 도파민 루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정신 에너지가 그들의 수익으로 치환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도구는 사회적 승인을 이용한 설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SNS의 좋아요와 댓글이 이 본능을 정밀 타격합니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찍히는 순간 뇌에서는 보상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좋아요가 적으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이 사회적 피드백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시간은 사라지죠. 결국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진짜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스마트폰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루프가 우리를 외로운 군중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뇌를 공략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의지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설계한 알고리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은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선명한 원색의 도파민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앱 아이콘들이 무채색으로 변하는 순간 스마트폰은 매혹적인 놀이기구에서 지루한 계산기 같은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스크롤하고 싶은 욕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격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이 시야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인지 능력을 소모합니다. 집중이 필요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안 봐야지 결심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본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정지 신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는 폰을 꺼내지 않는다거나 식탁 위에는 폰을 올리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뇌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성적인 제어 장치를 걸어두는 연습입니다. 도파민 루프를 끊고 생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도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수동적 도파민 대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 나오는 능동적 도파민의 맛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지루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에게 독서나 운동, 명상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지루함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루함은 뇌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멍하게 있는 시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견디다 보면 뇌는 다시 작은 자극에도 기쁨을 느끼는 민감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력은 단순한 집중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자극에 주의력을 사방에 흩뿌리며 산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기업들에 맡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잠금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화면 너머에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무심코 넘기려 했던 릴스 영상 한 편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맞추거나 읽다만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이 도파민 루프를 끊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훌륭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최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주의력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디지털 디톡스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여러분의 진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